이 책은 이 퀀텀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좀 수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고, 일단 챕터 1은 별 내용 없고요. 챕터 2부터 이제 퀀텀 미케닉스의 베이직 개념 해서 이제 이 힐버트 스페이스랑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힐버트 스페이스란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로서, 잠시만요. 여기 마우스가, 아,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H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힐버트 스페이스의 어떤 그 원소들인 이 벡터들, 그리고 이 C는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상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AB는 상수고, 얘네들은 벡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것도 역시나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경우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힐버트 스페이스는 포지티브 데피닛 스칼라 프로덕트를 가지는데, 여기서 포지티브 데피닛은 여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을 했을 때 같은 벡터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내적했을 때 똑같은 걸 내적해서 0이면은 자체가 0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런 하여튼.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스큐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 붙어 있는 게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얘기합니다. 즉, 보통 이 책에서는 이렇게 바로 나타내는데, 보통 양자역학책에서는 이 스타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을 트랜스포즈 했을 때는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이덴티티를 만족할 때 스칼라 프로덕이 그때 이제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프로덕으로부터 이 놈이라는 거를 크기죠.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힐버트 스페이스를 어떤 그 리얼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즉 어떤 그 벡터를 크기로, 그러니까 그냥 스칼라 값이죠. 그러니까 크기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힐버트 스페이스의 그 부분 집합도 역시나 벡터 스페이스인데, 얘는 이제 이 본래 이 H 힐버트 스페이스로부터 스칼라 프로덕이랑 그다음에 놈을 이제 이어받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 서브셋을 서브 힐버트 스페이스 아니면 H의 서브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제를 여러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이는 건데, 이거는 어,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하면 금방 보일 수 있는데, 앞에서 여기 이제 지금 이 스큐 시메트리 이용하면 얘랑 사이에 A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시랑 똑같으니까 지금 이 조건입니다. 똑같고, 그러면은 이 지금 A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스칼라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시 있으니까 A 스타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역시나 또 A, 거에 의해서 A 스타에 사이 바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바랑 이거랑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 놈이니까 여기 놈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루트 이고요. 루트 A 바이 A 바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이 왼쪽이 브라고 오른쪽이 캣인데 브라에 있는 거는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빼내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 붙고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루트 따로 그냥 쓴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 거꾸로만 가볼게요. 그냥 이 사이가 0이면은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0벡터 곱하면 아니 0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당연히 0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역시나 이게 이제 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이 플러스 파이 빼기 사이 마이너스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여기 부분 법칙 그러니까 배분 법칙 쓰면 사이 그다음에 사이 사이 그다음에 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빼기 해가지고 역시나 사이 하고 나면 없어지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없어집니다. 얘랑도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거 하면 결국 이렇게 얘만 남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벡터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 hil버트 스페이스의 어떤 벡터가 만약에 크기가 1이면 유닛 벡터 또는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놈들. 그리고 이 두 벡터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내적이 0인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오소고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힐버트 스페이스 H의 서브 스페이스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그 벡터, 그러니까 H의 원소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H의 어떤 임의의 벡터 사이에 오소고날한 그런 벡터들의 서브스페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 파이들은 전부 다 이 사이하고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는데, 그래서 역시나 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램 슈미트 오소고널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벡터가 다 오소고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소고널하지 않은 벡터들 서로 간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오소고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 벡터 이 벡터는 이 사이하고 수직이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라라는 건데, 그림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2차원상의 그림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얘를 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직이 아닌 어떤 임의의 벡터를 파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사이와 파이의 내적은 어, 내적은 사실 얘를 얘에 프로젝션 시키면은 이렇게 돼서 요 크기가 사실 음, 얘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이 사이 방향에 지금 있고 같은 방향이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유닛 벡터니까, 그래서 이 방향의 유닛 벡터를 이 크기를 곱해준 거니까 이 크기가 사실 이 요 크기가 해당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얘의 프로젝션이고, 지금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얘 없어지고, 얘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세타면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게 요거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요 여기 수직인 얘가 파이 빼기 요거, 그러니까 요게 되니까 결국 이 사이와 수직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일단은 어떤 그 힐버트 스페이스 H가 있고, 그거에 어떤 서브셋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리고 또 A는 그냥 스칼라 값입니다. 컴플렉스. 그때 이제 이론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개수 값이 전부 다 0일 때만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 이, 이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3차원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phi1, 이게 phi2, 이게 phi3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A1, 여기에 A2, 여기에 A3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벡터가 0이 되려면 그러면은 이 A1, A2, A3가 전부 다 0이어야 얘가 0이 되지. 나머지 어떻게 이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거를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이게 파이 1이고 이게 파이 2고 여기에 파이 3면 그러면은 파이 3는 어떤 B1의 파이 1 플러스 B2의 파이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파이 1 어떤 A1의 파이 1 플러스 A2의 파이 2 플러스 A3의 파이 3를 하면 어 얘랑 얘가 0이 아니어도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파이 3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대입해서 이 개수 잘 맞추면 0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경우고 이런 경우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케이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가 파이니트 디멘저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디멘전이 파이니트하다. 지금 이렇게 세 개 있는 경우는 디멘전이 3인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디멘전이 2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러면은 하여튼 파이니트 디멘저널이고 이런 경우는 다 근데 이제 디멘전이 이 인피니신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인피니트 디멘저널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떤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어떤 그 모든 벡터에 대해서 A는 역시나 상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은 이 벡터들 이 벡터들의 집합이 이 힐버트 스페이스 H를 스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쉬운 예로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아까 이 요런 벡터 요거를 파이라고 한다면 파이는 A1, 파이 1, A2 그러니까 이런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벡터들이 이 지금 3차원 공간을 스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파이 1 파이 1, 파이 2, 파이 3, 뭐 이런 애들의 집합이 이 힐버트 스페이스 H를 스팬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이것도 얘네들이 이 공간을 스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얘네들도 이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지 않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집합들로부터 이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그런 경우에 이 각각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벡터들을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를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크로네커 델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값일 때 1이고 다른 값일 때 0이니까 J와 K가 다르다. 그러면은 0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오소고날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다. 얘가 둘 다 같으면 인덱스가 같으면 이게 1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듯이 노멀 하다 그래서 also normal basi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힐버트 스페이스가 이 셀 수 있는 베이시스 한마디로 개수가 파이니트 디멘전인 경우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세퍼러블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힐버트 스페이스를 n차원 그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이렇게 그 컬럼 벡터로 그리고 베이시스 오토노멀 베이시스는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적은 또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는 인피니트 디멘저널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인피니트 디멘저널인 경우에 이 스칼라 프로덕을 정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 관련해서 예제가 또 몇 개 있는데 문제가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익스펜전 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로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지금 익스펜전 한 그런 케이스라서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이 1번 문제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얘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저 전개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하여튼 간에 이 스칼라 프로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왜 그냥 예를 들어 3차원 벡터에서 어떤 A 닷 B 하면 A가 A, A1, A2, A3고 성분이 B가 B1, B2, B3면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 파이를 사이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이거니까 여기서 얘를 사이 J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파이 플러스 사이, 파이 플러스 사이 가지고 그러면은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사이 제곱, 그 다음에 아이고, 파이 사이, 그 다음에 사이 파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이랑 파이랑 오토고날 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0이라서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여주고 있는 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코시 슈와츠 이니퀄리티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앞에 우리 이 문제를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얘가 psi랑 오소고날 하잖아요. 그래서 음, 파이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식을 놓으면 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은 요 요거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 얘 하면 파이 제곱일 테고 그,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코시 슈와르츠 이니퀄리티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쉽게 생각하면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의 크기랑 그 다음에 그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게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2차원상에서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게 psi이고 이게 phi면 스칼라 프로덕 하면 크기가 얘 곱하기 얘의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가 되잖아요. 얘 곱하기 얘. 근데 얘는 얘의 크기 곱하기 얘의 크기니까 얘의 코사인 세타는 파이 코사인 세타는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풀면 4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사이, 파이, 사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는 아니니까 얘를 제곱을 사이 플러스 파이를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운 값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절대값을 씌운 값인데 근데 이 어떤 벡터들의 크기의 절대값을 씌운 값은 방금 봤듯이 어 그냥 벡터들의 크기 그냥 절대값 안 씌운 이게 이거보다 더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될 테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지금 얘랑 얘는 각각 다 이 각각의 크기의 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식이
SI Y 돼서 얘는 결국 이게 되겠죠? SI 플러스 Y 크기의 제곱. 그래서 얘랑 얘를 생각해 보면 이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책의 앞부분에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벡터 관련된 간단한 소개 부분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질문 있으실까요? 인형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배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힐베르트 공간을 왜 써야 될까요? 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떤 뭐냐, 이 어떤 양자 역학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양자 역학적인 이 현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 뭐 전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행동,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확률적인 그런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측정 결과들의 분포 값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스태티스티컬한 그런 앙상블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기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그 상태 스테이트라는 거고, 그거 그거를 이제 스테이트 벡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가 살고 있는 공간, 스테이트 벡터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그 양자 상태를 이제 벡터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그 벡터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그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두 가지 상태로만 이제 이 힐베르트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오소고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이제 나타내서 그걸로 어떤 컴퓨팅적인 그런 제어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두 상태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0하고 1, 0인지 1인지 측정을 했을 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 서로 오쏘고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어, 아까 그 오쏘고날 조건에서 봤듯이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하나의 값을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옵저버블을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다른 값의 어떤 일부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는 0 상태인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약간 섞여 있고 0이.
A만큼 섞여 있고 1이 또 B만큼 이렇게 섞여 있으면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상태, 이게 두 번째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소곤을 하지 않은 케이스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얘를 측정하면 얘랑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측정했을 때 얘가 또 나올 확률이 이 A 제곱만큼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상태는 오소곤al 해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명 정말 간결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예, 양자 컴퓨터 이제 그러니까 이농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양자 컴퓨터는 이제 0과 1 상태를 짬뽕 상태, 짜장면 상태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짜장면으로 나오거나 짬뽕으로 나왔을 때, 아, 내가 측정한 게 짬뽕 상태가 있구나, 짜장면 상태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여러 번 측정해서, 아, 짬뽕은 10번 측정했을 때 4번 나오고, 뭐 짜장면은 6번 나오는구나를 통해서 이제 투 레벨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양자 상태의 확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양자 그라운드 상태, 0 상태와 1 상태의 정확한 확률 분포 상태인데, 네, 측정을 했더니 지금 0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짜장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했는데 짬짜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A cat 0 플러스 B cat 1이 짬짜면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짬뽕과 짜장면의 확률 상태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측정했더니 짬짜면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소고날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정보를 indistinguishable 하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분리되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상태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태를 알 수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이제 cat 0과 cat 1이라는 두 개의 단위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트리비얼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디펜던트 한 상황이면은 이제 짬짜면으로 모든 상태를 다 표현해 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목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본 상태들로 구성된 거를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이제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벡터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힐베르트 공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캣이나 브라의 이런 표현들은 그 어떤 파동 상태를 벡터 상태로 나타냈을 때, 파동은 이제 그 실수가 있고 허수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계산하는 뭐 1 더하기 1이랑 다른 형태로 계산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계산해주는 그 수학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적을 한다든지 노름을 구한다든지 스칼라 프로덕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는 뭐 아우터 프로덕트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스테이트 벡터 양자 상태라는 그 파동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지금 이능님께서는 오늘 그런 내용들 중에 얘네들이 이제 그 사칙 연산을 했을 때, 근데 캣이랑 브라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 얘네들이 뭔가 조금 더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조금 더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매트릭스를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 없으시면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